안녕하세요.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. 오늘은 목공 현장을 진행하면서 천장 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천장을 다 덮기 전에 그 속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작업들이 천장 작업과 같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경동 나비엔 시스템에서 나온 이 환기 시스템이에요. 코로나 이후로 이 주택에서도 이 환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. 요즘 짓는 웬만한 신축 주택들은 환기 시스템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방이 세탁실인데요. 이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저 본체가 설치될 공간이 있어야 돼요.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주방이라든지 이런 세탁실 이런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. 본체를 설치하는 곳에는 저 뚜껑이 열릴 수 있게 본체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천장을 해줘야 되고요. 양쪽으로 혹은 한쪽으로 점검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여기도 이 환기 사장님의 요구에 맞게 목공해서 점검구를 양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. 그리고 보시면 위에 배관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. 저게 하나는 급기고 하나는 이제 배기거든요. 저기 보시면 두 개의 뭔가가 또 달려 있는데요. 저게 쉽게 얘기하면 이 메인 급기와 메인 배기의 허브 역할을 해서 각 방으로 이렇게 잘게 배관을 쪼개주는 분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인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는 굉장히 두께가 두껍죠. 각 방으로 분배되는 파이프들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. 이곳이 급기 밸브가 하나 설치되는 곳인데요. 아직 천장을 덮기 전이라 이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. 근데 이제 천장을 하게 되면 이 파이프를 천장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.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급기 밸브나 배기 밸브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. 저 천장 위에 파이프가 올라가 있습니다. 천장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. 목공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환기 사장님들이 다 파이프의 위치라든지 분배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목공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가 훼손되지 않고 구멍 나지 않고 이 정도만 좀 신경 써주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위에 보이는 이 구멍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예요. 시스템 에어컨은 구멍을 뚫어줘야 될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. 그 사이즈를 목수가 파악을 하게 되면 천장을 할 때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타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. 지금 이곳이 아까 보셨던 그 에어컨 타공 자리인데요. 배관 같은 건 현재 보이지가 않죠. 배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위치에 맞게 에어컨 팀에서 다 설치를 해놓게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 설치가 돼 있죠.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에어컨을 연결해 가지고 막 용접도 하시거든요.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때 목공 작업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확한 타공 사이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체 공간에서 이 에어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폭에서 센터 위치에 에어컨이 센터로 위치하게 되고요. 벽 쪽에서 600mm, 즉 60cm를 띄워서 설치를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서 이 타공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. 물론 저 배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. 천장을 하다 보면 저 배관이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거든요. 천장 배관이 막 걸리적거린다고 막 강제로 막 올리고 막 구부리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특히나 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인이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 배관을 물 구배를 잡아놓게 되거든요. 이 부분을 강제로 올리거나 들어내리거나 하게 되면 추후에 물이 안 빠져서 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관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. 목공에서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도배라든지 페인트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에어컨 설치팀이 이 상태 그대로 에어컨을 설치하게 돼요.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이 있죠. 네.
점검구가 없습니다. 보통은 이 천장형 에어컨 옆에 점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점검구를 거의 안 해요. 왜냐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. 이 점검구가 있는 이유가 말 그대로 점검을 하기 위한 용도와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설치할 때 그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. 요즘엔 시대적 흐름이나 고객의 요구나 인테리어 업체의 그 요구에 맞게 천장형 에어컨도 점검구 없이 설치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구현하기 때문에 굳이 점검구를 만들지 않습니다. 목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. 점검구 하나 만드는데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, 소비자 입장에서도 천장을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, 이 에어컨 옆에 생뚱맞게 이렇게 네모나게 점검구 있으면 이게 정말 보기 싫거든요.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도 물론 더 좋아하시겠죠. 천장을 할 때 보강하는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.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라면 사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. 하지만 걱정해야 될 상황은 두 가지인데요. 천장이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, 또 한 가지는 천장고가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. 이 두 가지 경우 다 보강을 하는데 좀 애를 먹게 되는데요. 사실 여기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. 천장이 스티로폴이 붙어 있고,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보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크게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러스를 짜서 보강을 대체하는 방법과, 지금 이쪽에서 사용한 방법처럼 스티로폼에다가 폼본드로 합판을 붙여서 그 합판에다가 발대를 만들어서 보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.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.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이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자체가 훼손이 되게 되면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. 만약에 온 집안을 다 이 트러스 구조로 해서 보강을 해결했는데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어떤 타공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구멍을 막 뚫다 보면 이 트러스가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취약해집니다. 트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빤빤한 판이 이제 아래로 그 힘을 받쳐주는,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.
트러스 구조라고 해서 보강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. 부분적으로나 추가적으로 잘 때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긴 경우, 그리고 좀 보강이 좀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경우, 이런 경우거든요. 거실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를 좀 나눠서 잡았거든요. 중앙에 메인 트러스를 잡아주고 이 메인 트러스에서 작은 트러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. 이 메인 트러스 말 그대로 메인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하중을 다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라서 트러스 자체로도 물론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얘가 지탱을 할 수 있지만, 그래도 더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트러스에는 달대를 잡아줬어요.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실 엄청 짱짱합니다. 짱짱해요. 약한 거 아니냐고요?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. 2명, 3명 매달려도 끄떡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짱짱합니다. 사실 더 짱짱한 건 전산 볼트로 해서 이제 보강을 잡아주는 건데요. 사실 이건 조금 이제 목수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전산 볼트나 이런 거는 뭐 에어컨 팀이라든지 전기팀이라든지 경량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에게 그 익숙한 그런 소재고 방식이기 때문에 목수들이 이제 전산 볼트로 해서 보강을 다 해결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가능은 한데,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타일공들한테 뭐 나무로 해서 뭔가를 붙여라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공정이 좀 다르고 취급하는 자재나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 볼트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또 한 가지 전산 볼트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 슬라브, 콘크리트라고 하죠. 이 슬라브에 구멍을 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단열재가 붙어 있는 곳에는 열교가,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이 실링팬이 들어가는 곳에 좀 합판 보강이라든지 나무로 좀 짱짱하게 해서 추가적인 보강이 좀 필요해요. 실링팬이 무게가 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실링팬 들어가는 곳에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틀 작업과 보강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석고보드를 붙이게 돼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이제 천장을 보게 되는 거죠. 이 마그네틱 조명도 마찬가지고 라인 조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규격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목공에서 확보해줘야 될 그 내경 사이즈도 다 다르겠죠. 근데 이게 넓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이를 확보해줘야 하느냐,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40mm. 중요한 판단 기준 같아요. 40mm를 더 넘어가게 되면 이 한치각재 위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강해 놓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. 하지만 40mm 미만이라면 한치각재와 밑에 석고보드까지 해서 저 보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0mm가 사실은 큰 이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구가 얇기 때문에 20mm, 30mm 이 정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0mm가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한치각재 위로 보강물을 잘라내거나 변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거를 염두해서 천장 작업의 틀 작업이나 보강 방식을 선택해 놓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. 거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조명이라서 트러스 구조로 해서 보강을 했고요.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조명이어서
해서 이 트러스 구조가 아닌 천장에 폼본드와 합판으로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 사이를 조금 잘라내서 다시 연결을 해도 보강의 강도는 크게 훼손이 되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천장에서 저 잡아주는 달대에 의해서 얘들이 보강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. 하지만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잘라내면 취약해지기 때문에 마그네틱 조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트러스를 하게 되면 트러스의 그 강도가 굉장히 훼손이 되겠죠. 물론 이제 그거를 막 피해가지고 뭐 트러스를 좀 짤 수도 있겠지만 기역자로 들어가거나 미음자로 들어가거나 하는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어딜 해도 다 걸리기 때문에. 그래서 마그네틱 조명이나 라인 조명, 이 조명의 형태에 따라서 이 보강 방식이나 작업 방식을 좀 달리해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. 실질적으로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의 박스를 짜는 것도 작업 방식이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. MDF로 해서 내경 치수에 맞게 박스를 짠 다음에 이 틀에다가 그거를 심어주는 거죠. 그리고 석고보드를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조명 내경에 맞게 그 사이즈가 딱 확보가 되면서 나중에 조명을 설치할 때 깔끔하고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가 있겠죠.